여러분은 우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 운명적으로 만난 연인, 갑작스러운 사업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전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시각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부터 양자물리학까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성공 신화의 허상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은 우연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대부분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 정도로 여겼습니다. 우연은 그냥 우리가 원인을 모를 뿐이야.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은 우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우연은 더 이상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로 카오스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주 사소한 우연이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나비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것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복잡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양자물리학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우연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우연이 단순한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전자 하나가 어디에 있을지는 신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가 실제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연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연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우연의 실제성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계발 코너에는 수많은 성공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 등등.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조언들이 대부분 쓸모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우연히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성공 비법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과 노력으로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성공 전략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실패했나요? 어떤 실수를 했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오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전투기 이야기예요. 당시 연합군은 생존해서 돌아온 전투기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부분에 총탄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군 관계자들은 이 부분이 자주 맞는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 보강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왜일까요? 실제로는 격추된 전투기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 총탄을 맞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던 거예요. 즉, 생존한 전투기에서 탄환 흔적이 없던 부분이야말로 진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부분들을 보강하자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생존자 편향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벌어집니다. 100세까지 장수한 할아버지가 매일 술 한 잔씩 마셔서 오래 살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똑같이 매일 술을 마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요. 할리우드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배우들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강조하지만 비슷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생존자 편향은 정말 기이하고 역설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운 좋은 승리자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은 대부분 우연의 결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들을 축하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인생 조언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실패자들의 운명도 주시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말 강력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든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오늘날 종교적 신념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누군가를 자격 없는 실패자로, 누군가를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성공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 때문일까요? 모든 실패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며 우연은 우리 삶을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요. 이는 우리가 실패를 좀 더 너그럽고 편안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너졌다면 어떨까요? 기대했던 학교에 불합격했다면 또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우연히 우리의 편이 아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력은 분명히 중요해요. 다만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극단적인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연의 역할도 인정하는 시각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공에 겸손해지고 실패에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우연을 알아차리고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정말 미숙합니다. 우리는 호감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하죠.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가능성, 통계, 행운, 우연에 대한 직감은 늘 빗나가요. 얼마나 미숙한지 비유로 설명하면 귀가 어두운 고양이가 피아노 치는 실력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형편없다는 뜻이죠. 사람들의 직관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 발생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우연은 의심스럽게 느껴져서 항상 숨어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는 항상 같은 번호로 샀어.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게에서 구입한 거지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번호를 선택했어도, 다른 시간에 샀어도, 다른 가게에서 샀어도 당첨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날마다 수많은 우연이 일어납니다. 항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능성이 있는 일만 일어날 확률은 사실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정확한 시간, 입은 옷,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이런 순서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죠.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상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서로 결합하거나 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허공의 알갱이들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법칙들이 모여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분들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독일의 기계 조립공에게는 남미의 날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탁기 작동은 아프리카 코끼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 원인과 결과의 촘촘한 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멀리 떨어진 화성의 운석이 충돌하는 일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 발걸음, 호흡, 눈 깜빡임,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의 손 하나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진짜 나비들도 우리와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 말이에요. 우연의 의미를 더 깊이 탐험하기 위해 양자물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물리학을 신비롭거나 비밀스러운 학문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일상의 대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양자물리학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성은 이겁니다. 대상들이 여러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볼 수 없어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원자는 왼쪽으로 가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온전하면서도 붕괴될 수 있어요. 전자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는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측정이 결국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연으로 하여금 확정짓도록 강요합니다. 흐릿하게 분포되어 있던 것이 측정을 통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술 상자 속에 비둘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자가 닫혀 있는 동안 비둘기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즉 측정하는 순간 비둘기는 사라져버려요. 닫힌 상자 안의 모든 가능성, 그것이 바로 파동 함수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입자 자체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입자는 측정 전에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며 어떤 계산법으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우연성은 측정의 순간에 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들 중 어떤 것이 실제 측정 결과가 될지는 자연히 우리의 측정을 통해 그 순간에 결정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에서 뚜껑을 열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온도를 재거나 광선을 쏘는 모든 행위가 측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고 중첩 상태를 끝내서 확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양자의 우연성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들을 결합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작용하며 아주 순간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져요. 이건 너무나 이상해서 아인슈타인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실험을 통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임이 증명되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상에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죠.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끓어오르죠. 두 번째는 미시적 세계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연히 지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입자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일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휴 에버렛은 다중 우주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는 다른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실현된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합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이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의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철학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른 평행 우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세상이 예측 가능한 시계처럼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우주의 근본적 설계 어딘가에 우연히 깃들어 있는 건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세상에는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가 있고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고양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우리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우연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운 조건들이 일어나야만 했어요.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년, 수백만 년 동안의 우연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조상들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기가 막힌 우연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끔찍한 전쟁터에서 수십 세대 동안 화살과 칼, 총알을 피해왔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됐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여행 중 우연히 다리를 다쳐서 어떤 동네에 묵게 되었고 그 덕분에 고조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셨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날 다리를 다치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놀라운 우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부터가 기적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크기의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생명에 필요한 물과 대기의 존재, 수많은 대멸종 사건들을 피해간 운. 이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나지 않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수많은 우연이 작용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과정, 이것도 엄청난 우연이죠. 이러한 기막힌 우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운은 더 많은 기이한 우연의 연결고리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원인 찾기의 중요성과 한계.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열정적으로 원인을 찾아왔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달이 왜 모양이 바뀌는지, 눈사람이 왜 녹는지, 애벌레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발전했고 결국 태양계에서 지배하는 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원인을 찾는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죠.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끝없는 원인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결국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요.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그래. 같은 답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연성은 혼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혼란 속에서도 다채로운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존재로 인해 우주는 정말로 놀라운 곳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위험을 통해 우주를 놀라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연은 사실이며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우연의 가장 깊은 원인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물어야 할 더 나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 우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번번이 우연을 잘못 판단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초감각적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미 없는 우연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실패하는 것이 과연 우연인 것일까요?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연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말이에요. 첫째, 성공에 대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운과 타이밍 그리고 수많은 우연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실패에 대해 관대해져야 합니다. 모든 실패가 개인의 무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때로는 단순히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과정에서의 성장과 노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우연의 역할을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판단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무능력하다고 단정짓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에 우연이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연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회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가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별것 아닌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에 항상 열려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계획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성공의 진짜 의미. 우연의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성공에 대한 정의도 바뀝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과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로 측정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죠.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오만일 수 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우연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면 실패로부터도 더 건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우연적 요소들이 작용했을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책과 후회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요. 더 건강한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질투나 부러움보다는 축하와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과 준비가 만났을 때 성공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우연의 결과라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 건강, 가족, 친구들, 심지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여유까지도 모두 놀라운 우연들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연한 사건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게 하는 특성이에요. 우연 속에서 찾는 패턴.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는 존재입니다. 무작위해 보이는 우연들 사이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들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연한 만남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엮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연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는 창조할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우연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함을 배우는 일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겸손함, 하지만 언제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이 둘의 균형이 건강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카오스 이론이 보여주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큰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멀리 떨어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행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신비로운 연결성을 인식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의사결정에서의 우연 고려. 우연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모으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연적 요소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100% 확실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보를 모으고 직감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는 거죠. 우연의 존재를 인정하면 리스크 관리도 달라집니다.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계획 B, C까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계획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나 초기의 충돌 때문에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날의 컨디션, 상황, 기분 등 우연적 요소들이 만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창의성과 우연은 서로를 북돋우는 동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와 발견이 혁신의 씨앗이 됩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우연히 들어올 빈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수를 실패로만 보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주는 힌트로 받아들이면 창조성은 자랍니다. 좋은 일에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도 주저앉지 않는 마음의 탄력이 우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관점은 감정의 파도를 낮추죠. 과학적 사고는 필수지만 모든 것을 수치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직감은 무의식에 쌓인 신호를 빠르게 종합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논리로 걸러보고 직감으로 넓혀보는 왕복이 균형을 만듭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완벽한 통제 시도는 스트레스를 키우기 쉽죠. 가능성의 크기로 사고하는 확률적 관점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일은 된다와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는가로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측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선택은 더 담대해집니다. 아이들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되 결과가 전적으로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실패를 능력 부족의 꼬리표가 아니라 학습의 데이터로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과 탐험을 격려하고 타인의 성과를 평가할 때 보이지 않는 우연의 요소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우연은 불평등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출발선과 기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겸손과 공감을 키웁니다. 예상치 못한 추락을 완충하는 안전망은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영성의 시선에서 우연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와 경애로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드문 행운인지 자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과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예측 불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하되 집착하지 않고 열린 채 실험해야 합니다. 작게, 자주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리듬이 우연을 기회로 바꿉니다. 실천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의 작은 실험을 정하고 결과가 아니라 배운 점을 기록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정리한 목록과 직감에서 떠오른 한 줄 메모를 나란히 적고 두 시선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셋째, 타인의 성과와 실패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조건과 우연의 몫을 먼저 떠올립니다. 영적 성장과 우연. 우연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존재나 질서에 대해 겸손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수동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초연한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우연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미 찾기의 여정.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 됩니다.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에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19부. 과학의 발전과 우연.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우연의 영역이 줄어들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우연의 영역들도 발견될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복잡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의 근본적 한계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떨까요? AI는 인간보다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도 우연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창조성이나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우연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우연에 대한 이해가 더 널리 퍼지면 사회도 변할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더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변할 수 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 개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유연하고 적응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에 대한 과학적 시각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핵심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연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오스 이론과 양자물리학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성공과 실패에는 우연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생존자 편향을 조심하고 개인 노력 신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셋째, 인간은 우연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미숙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천적 조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공에 겸손하고 실패에 관대하세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줄이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신중하세요. 그들의 상황과 우연적 요소들을 고려해보세요. 계획은 세우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희망적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언제든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열려있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지 기억하세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셀 수 없는 조상들의 생존, 그리고 무수한 우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된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시겠습니까? 우연에 대한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도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속 학습하는 자세예요. 확신보다는 호기심을, 독담보다는 겸손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연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